예,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 ESG를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착하게 해서 돈 벌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점점 더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ESG 투자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한국리치 정윤성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이제 ESG 약자를 얘기해 보려면 얘기는 잘 못하지만 대충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더 정립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용어를 이제 많이는 쓰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느낌만 아시지 정확한 이제 개념 정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다뤄졌던 것 같은데 우선 ESG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경우는 environment 환경을 좀 뜻하고요. 또 화면 나오다시피 S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G는 이제 거버넌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식회사로 돼 있고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따라서 상당히 이제 기존에는 어떤 돈 잘 버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중요했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기업이 그 국가 또 사회 또 글로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가치를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 외에 정성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좀 커져 나가고 있고 기업이 단순하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ESG한 검색량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4배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SG 뭐 당연히 개념은 알고 정확히 용어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영어로 돼 있고 약자고 뭐 친숙하지 않은 그쵸, 단어잖아요. 예. 뭐 지배구조 이랬는데 쉽게 생각하면 착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외국은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기업하고 이렇게 환경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돈이 돼? 이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기업이 주가가 올라. 네. 그래서 ESG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 개별 기업은 어려우니까 뭐 ETF나 이런 걸 비교하면 성과를 좀 측정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돈 되는 기업들이 착한 기업이 과연 돈이 될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주가 지수가 얼마나 상승하냐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가장 큰 어떤 관심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MSCI ESG 리더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지수가 전 세계 있군요. 지수 이제 가중평균 낸 지수보다 2008년 이후 연평균 0.4에서 0.5% 정도 초과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이후로도 이제 좀 비교를 했었을 때도 글로벌 기준의 ESG가 지금 일반 지수보다도 거의 한 0.7% 정도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도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국 내에서 기업들도 착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MSCI 한국 ESG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 자체도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지 관련돼 있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0.7%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ESG 지수가 어떤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출이 좀 있을 텐데 왜 성과가 높은지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큰 기업들부터 사회적으로 관심도 받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과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준비해 오신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한눈에 표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CI에서 한 ESG 지수, 이제 글로벌로 보면 2020년 이후에 이제 파란색이 그러니까 ESG 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확연하게 기준 인덱스보다도 강한 걸 보고 있고요. 국내 상황인데요. 국내는 약간 좀 글로벌리 그렇게 차이는 좀 그렇죠. 나진 않는 아직은 네네. 그런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ESG라는 게 결국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아니까 기업들도 좀 쫓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회의 관심도가 이쪽에 쏠리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이 피다 보면 기업들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국가들 중에서 글로벌 지역 중에서도 EU가 가장 발빠르게 ESG를 앞장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선은 제도나 정책 같은 부분,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것이 Fit for 55
정책 여기 관련돼서 뭐 55가지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 아젠다라고 보면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55% 굉장히 좀 큰 폭의 감소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친환경 정책이 왜 국가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냐면 아무래도 대기라든지 아니면 바닷물 이런 부분이 한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국가라기보다도 EU 또 아시아 또 미 지역 이렇게 좀 글로벌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쫓아가고 수익도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도 정비도 있는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 ESG 관련 공시 의무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책이 바뀌면 큰 회사들부터 여기 정책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공룡기업, 상장사들 이런 쪽에 공시 의무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공시 의무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제화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맞닥뜨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책임이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공룡 기업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후 관련된 공시를 불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좀 자기네들의 영역을 좀 넓혀서 그 다음에 법제화가 되기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년 12월 같은 경우는 ESG 정보 의무화 정책 발표를 했고 여기 타이밍에 맞게끔 최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녹색 채권 발행이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기 관련돼서 뭐 어떤 친환경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금을 발행을 한 기초자산으로 했던 채권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ESG 관련해서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관심이 많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ESG 관련 정책 변화라든지 전체 뭐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은 뭐 파이는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네. 있긴 한데 아직 법제화가 EU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비해서 좀 초기 단계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SG 관련된 어떤 정책은 늦지만 펀드나 투자,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ESG 펀드 설정액 같은 경우가 20년 말에는 1.1조에서 지금 올해 3월달 같은 경우는 1.6조까지 증가를 했고요. ESG에 관련된 ETF 자산 규모 같은 경우도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000억에서 지금 올해 7월달 같은 경우는 5,400억, 연 단위로 거의 2배씩 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이제 오늘 주제를 정할까 서점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한 영역에 전부 다 ESG 관련된 투자 책익들이 다 나열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국내에서는 관심도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정책 변화에 그래도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쪽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렇죠. 포스코도 그렇고 뭐 SK그룹도 그렇고요. 뭐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한 거죠.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좀 발빠르게 좀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금융지주사라든지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ESG 경영 선포를 지금 한 상황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시 의무라든지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G 이사회를 설치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GS, 삼성, 현대차, SK 등을 들 수가 있고 이런 이유는 자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압박, 정부 정책의 압박, 그다음에 아무래도 큰 기업일수록 주주들 구성이 국내 주주 외에도 해외 주주들이 많은데 글로벌 지금 스탠다드한 시각이 주주들의 어떤 압박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주들의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한 요구권 이 부분이 커져가고 있고요. 기업별로 보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10조 5천억 가량 되는 지금 ESG 관련된 투자 금액을 확대를 했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석탄 프로젝트의 신규 투자를 이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했고 친환경 데이터
건립, ESG 위원회 별도 설립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환경 부분 관련된 전담 조직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은 뭐 알고 있는 걸 다 아는데요. 금융지주사나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생소한 얘기입니다. ESG,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민감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좀 환경 쪽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환경 쪽이 가장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중요도도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탄소 중립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 유럽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제가 따져봤더니 ESG 중에서 이 에너지 쪽은 어떤 정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몇 프로를 줄였는지에 대한 수치화를 할 수가 있지만 S나 G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성적인 부분이 강해서 이거를 평가를 내리고 점검하기가 좀 쉬운 영역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지만 최근에 또 트렌드는 ESG 중에서 S, 사회적인 어떤 인식, 어떤 대기업들의 오너 이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량 또 비도덕성 이런 부분이 최근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뭐 언론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슈화했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불매운동이라든지 주가 하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S 쪽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기업별로 영향이나 혹은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인 사례 이런 걸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기업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ESG 그중에 이제 환경 이런 쪽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몇 가지 잡아오셨는데 CCUS 기술이라는 게 요즘 뜨겁다고 합니다. CCUS 기술은 뭔가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네. 좀 이걸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하고 이제 활용 저장 결국에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제 에너지 기구나 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 CCUS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돼야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CCUS 경연 기술 대회를 지금 예고를 했는데 상금이 무려 1억 달러를 내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관련주들이 언급이 그렇죠.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이제 포스코 쪽인데요. 포스코는 뭐 이런 쪽에 수소라든지 뭐 엄청 투자도 하고 있고 ESG 채권 포스코의 교환사채 그린본드 교환사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네, 결국은 뭐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는데 네,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투자에 대해서 완판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여기에 관련된 투자 자금을 모집했었을 때 상당히 지갑을 열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교환사채라는 뜻이 처음에는 채권이라서 이자를 받는 건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도 투자자들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자는 별로 기대를 안 하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앞으로 녹색 관련되어 있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이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그렇게 그린 본드라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계속 그런 수요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ESG 착한 기업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기업 얘기 좀 구체적인 기업 얘기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네네. 그런 얘기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ESG 얘기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네. 나중에 다음번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이제 기업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또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리치 정윤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